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단원 3 전자상거래 쇼핑몰 구성요소 제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쇼핑몰 구성요소 제작은 크게 5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단락이 디지털 카메라 이해, 두 번째 단락은 상품 사진 촬영하기, 세 번째 단락은 상품 사진 보정하기, 네 번째는 이 쇼핑몰 이미지 만들기, 다섯 번째는 쇼핑몰 구성요소 제작하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 학교에서는 이 첫 번째 단원인 디지털 카메라 이해와 두 번째 단원인 상품 사진 촬영하기는 디지털 카메라로 직접 찍어서 그 상품에 대한 촬영 기법을 공부하는 것으로서 이거는 학생 여러분이 직접 찍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고 세 번째 단원인 상품 사진 보정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원을 공부하고 나면 학생 여러분들은 상품을 촬영할 때 잘못된 노출을 보정할 수 있고 상품 촬영 이미지의 잡티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죠. 그리고 상품 촬영 이미지의 크기 및 용량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상품 사진을 촬영했으면 그 다음 상품 사진의 노출을 보정한다든가 상품 사진의 잡티를 제거하거나 이미지의 크기나 용량을 줄일 때는 그래픽 프로그램의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이 포토샵이라는 그래픽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편집을 하고 있는데 이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은 어도비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으로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어도비 포토샵이라고 그러죠. 이 어도비 포토샵 프로그램은 어도비 시스템즈에서 개발한 그런 그래픽 편집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 어도비 포토샵은 비트맵 방식의 가장 대표적인 2차원 그래픽 프로그램으로서 인쇄물이라든가 홈페이지 제작은 물론 디지털 카메라의 대중화로 이미지 편집 분야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여기 있는 포토샵 프로그램이 되겠죠. 자, 89페이지에 보시면 포토샵 프로그램의 화면 구성 요소들이 나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포토샵 프로그램을 공부하시려면 포토샵 프로그램의 화면 구성을 알아야만이 포토샵을 공부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포토샵의 화면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포토샵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포토샵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키를 누르시면 여기에 윈도우 메뉴가 나옵니다. 이 메뉴 중에 우리 학교에서는 현재 전자상거래 실습실에 포토샵 프로그램을 설치해 가지고 학습을 하고 있는데 이 메뉴에 보면 어도비 포토샵 CC 2018이라는 프로그램이 등록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토샵 프로그램의 인터페이스가 여러분 눈에 나타났죠. 자, 89페이지를 다시 한번 보시면 포토샵의 화면 구성이라고 해서 제일 첫 번째 있는 내용이 바로 애플리케이션 바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애플리케이션 바는 다양하게 화면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도구와 파일을 관리할 수 있는 어도비 브릿지를 실행할 수 있는 도구가 나타나는데 지금 현재는 이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별 필요 없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고 요 어도비 포토샵 프로그램은 각각의 파일을 이 창에서 이어서 이 밑에 부분에 여기에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바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있는 화면 구성 요소는 바로 메뉴바가 되겠죠. 지금 여기 있는 이게 메뉴바입니다. 파일, 편집, 이미지, 레이어, 문자, 선택, 필터, 3D, 보기, 창, 도움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책에는 영문 포토샵 프로그램이 설치되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 영문 포토샵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니까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학기부터는 이렇게 한글로 되어 있는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버전을 바꿔서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뉴의 내용이 조금 영어와 한글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옵션 바에 해당합니다. 자, 이 옵션 바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는 이게 우리가 툴이라 그러는데 이 툴에서 무엇을 선택했느냐, 즉 어떤 툴을 선택에 따라서 이렇게 옵션 바의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즉 옵션 바는 툴 메뉴에서 선택한 도구에 해당하는 세부 옵션들을 이렇게 설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옵션 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툴 패널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요게 툴 패널입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요게 우리가 말하는 툴인데 이 툴은 이렇게 1차원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요 단추를 누르면 이렇게 두 줄로서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단추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하면 한 줄로 툴이 나타나죠. 자, 이렇게 하면 두 줄로 툴이 나타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나는 두 줄이 편하면 두 줄로, 한 줄이 편하면 한 줄로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배치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게 파일 이름 탭입니다. 즉 파일 이름 탭은 새 파일을 만들어지면 할 수 있는데 파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 파일 메뉴 눌러서 내가 열기를 하겠습니다. 자, 열기해서 자, 여기서 D 드라이브에 자, 새 방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방을 하나 만들어서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이 폴더에다가 그래픽 작업을 넣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불러와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에 필요한 이미지는 선생님이 하나하나씩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서 3단원이죠. 자, 여기 보시면 뭐 어떤 거 가져올까요? 뭐 아무거나 가져야 되는데 일단 아무거나 하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핸드백 요거 하나 가져볼게요. 여기 가져오시면 여기에 전자상거래 여기 이렇게 전자상거래 08-1.jpg 해가지고 이 파일에 정보가 나타나게 됩니다. 요걸 우리가 파일 이름 탭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있는 게 상태 표시입니다. 자, 이 파일에 대한 상태를 이 밑에 보면 100% 문서 해가지고 이 파일의 크기, 그 다음 픽셀 이런 것들의 정보를 나타내는 게 바로 여기 있는 상태 표시죠. 그 다음에 미니 브릿지 패널이라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하나를 빼내면 이런 식으로 요 패널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다시 이렇게 한번 집어넣고 다시 이렇게 누르면 나타나죠. 요걸 우리가 미니 브릿지 패널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게 요게 이제 패널입니다. 요 패널. 선생님이 지금 패널은 내비게이터와 색상 패널, 그 다음에 레이어 패널을 여기 만들어 놨는데 요 패널은 여러분들이 포토샵 작업을 할 때 편리하게 패널을 조정해 가지고 나타내면 됩니다. 그리고 이 패널은 요 창이라는 메뉴에 들어가면 여기에 각각의 3D 패널, 글리프 패널, 내비게이터 패널, 단락 패널, 단락 스타일 패널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패널이 이렇게 나타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패널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이 포토샵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천천히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걸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포토샵 프로그램의 그 화면 구성 요소를 다 보았으면 이제 직접적으로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페이지 90페이지 보면
상품 촬영의 잘못된 노출 보정하기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야외에서 촬영을 못한다거나 또는 조명이 부족한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면 상품 사진의 노출, 즉 빛이 좀 덜 들어오는 경우, 좀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보정을 하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서 원래는 제품에 대한 그 사진은 포토샵을 이용해 가지고 보정할 수도 있지만은 완전히 밝거나 또는 어두운 경우에는 수정을 해도 좋은 보정 결과를 얻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다시 촬영하는 거죠. 즉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즉 어떤 그 상품에 대해서 촬영을 했는데 그 촬영한 상품이 촬영할 때 빛이 좀 적다거나 또는 너무 빛이 많다거나 또 어둡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해 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럴 때는 그 보정을 하는 것보다는 사진을 다시 찍어서 상품을 전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사진이 제대로 나와야만이 보정을 해도 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상품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즉 상품에 대한 사진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은 아무리 보정을 잘해도 보정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품 사진이 마음에 안 들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은 상품 사진을 촬영할 때 제대로 안 나오면 무조건 재촬영하는 것이, 즉 제대로 촬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명암이, 즉 어둡다거나 또는 너무 밝다거나 이럴 때는 어떤 보정 기능을 이용해야 되냐면 레벨스라든가 또는 명도 대비, 즉 브라이트니스 앤 컨트라스트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곡선 기능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어느 정도 사진을 보정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책에는 90페이지 보면 실습 1 해가지고 이번에 이걸 레벨이라는 게 있어요. 이 레벨을 이용해 가지고 장미꽃 사진을 보정해 보는 작업을 하도록 합니다. 자, 여기 보듯이 지금 원본 이미지가 장미꽃 원본 이미지 나오죠. 이 원본이 이쪽 부분, 꽃잎 부분도 좀 어둡고 이쪽에 있는 저 꽃 부분 어둡고 꽃잎 부분, 줄기 부분, 이 부분도 좀 어두워요. 사진이 대체로 좀 어둡죠. 이 어두운 사진 부분을 레벨이라는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보정 작업을 하면 이렇게 저 꽃 색깔도 조금은 뭐예요? 좀 더 빨개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 안 보이는 이런 줄기 부분도 일단 좀 보입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좀 밝게 나타나는 그런 하나의 보정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91페이지 보시면 그게 지금 보정 작업하는 요령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보정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일 먼저 장미꽃이라는 이 사진을 불러와야 되겠죠. 그래서 파일 메뉴를 눌러보세요. 자, 그리고 이 장미꽃 원본 이미지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열기를 실행하시면 장미꽃이 들어있는 부분을 찾으라 하겠죠. 장미꽃 그 사진이 있는 부분을. 자, 선생님이 찾아보겠습니다. 쌤은 여기에다가 어디에 해놨냐면 여기에다 해놨습니다. 전자상거래 안에 2019 안에 실무 교재 안에 여기 보면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다 학교 오시면 실습할 때 이미지를 다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자, 여기 가서 밑에 쭉 보면 여기에 장미꽃 전자상거래 090-2 해서 요 장미꽃이 보이죠. 자, 요걸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장미꽃이 옵니다. 자, 그래픽 작업에서는 눈에 보이는 이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현재 이 이미지는 좀 작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확대를 해야 되는데, 확대를 할 때는 여기 보면 이 툴박스에 이 돋보기라는 게 있어요. 이 돋보기를 눌러가지고 갖다 대면 확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확대가 되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눌러서 돋보기 눌러서 갖다 대면 이건 축소는 또 안 돼요. 그러니까 확대 축소를 돋보기를 가지고 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확대 축소 같은 간단한 경우는 여기는 툴박스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단축키를 일반적으로 많이 씁니다. 자, 확대하는 단축키는 여러분 왼쪽, 오른쪽은 지금 마우스를 잡고 있죠.
그래서 왼쪽 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왼쪽에 보면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 있죠? 그 네 번째 손가락을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손가락은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이렇게 마우스 버튼 모양의 플러스라고 뜹니다. 지금 보이죠? 플러스. 다 놓아볼까요? 자, 놓으면은 이게 아니죠.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네 번째 손가락입니다. 두 번째 손가락으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플러스가 되면 누르면 확대가 됩니다. 자, 이제 축소를 하려고 그러면 네 번째 손가락으로는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세 번째 손가락은 알트 키를 누르시고 두 번째 손가락으로 스페이스바, 즉 키를 세 개를 동시에 눌러야 돼요. 이렇게 누르시면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마이너스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네 번째 손가락으로는 컨트롤 키, 세 번째 손가락으로는 알트 키, 두 번째 손가락으로는 스페이스바 하면 이렇게 마이너스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로 그대로 그냥 누르시면 돼요. 한번 누르면 여기에 이 파일에 대한 정보가 뜨죠. 300%. 자, 한 번 더 눌러볼까요? 한 번 더. 자, 여러분 200%. 자, 한 번 더 누르면 100%. 이렇게 되죠. 자, 이번엔 확대를 해볼게요. 다시 확대하려고 그러면 왼쪽에 있는 네 번째 손가락으로 네 번째 손가락 컨트롤 키 누르시고 두 번째 손가락으로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그대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확대가 되죠. 자, 축소하려고 그러면 그 상태에서 세 번째 손가락으로 Alt 키만 누르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마우스를 누르면 축소되죠. 200. 다시 세 번째 손가락을 떼면, 즉 Alt 키를 떼면 플러스 되죠. 다시 확대, 축소, 확대, 축소, 확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축소 확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200% 정도로 확대를 시킨 후에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보정은 명암을 내가 조절하는 거거든요. 이 보정은 어디 있냐면 메뉴에 보면 여기에 보면 이미지라는 메뉴가 있어요. 세 번째 이미지 메뉴. 거기 보면 조정, 이걸 어드지스트먼트, 영어로는 어드지스트먼트스라고 합니다. 어드지스트먼트 조정을 누르시고 여기 보면 레벨스라는 게 있습니다. 레벨. 자, 이 레벨을 누르시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죠. 자, 이 레벨은 밝고 어둡고의 명암을 0부터 255의 숫자로 가지고 밝고 어둡고의 명암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두운색 부분, 이 부분은 밝은색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래 가지고 내가 여기다가 한 150 정도로 한번 바꿔줘 보세요. 이렇게. 자, 15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확 밝아졌죠. 그래서 이 너무 밝으니까 이 사진에 뭐가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래서 150 정도로 바꿔볼까요? 자, 바꾸니까 아까보다는 훨씬 밝은 그런 모양을 나타내죠. 아까는 어떤 모양이 있는데 그걸 보고 싶으면 여기에 미리 보기라는 버튼이 하나 있어요. 미리 보기 버튼. 요 미리 보기 버튼이 지금 체크되어 있는데 요걸 해제를 하시면 레벨을 작업하기 전의 상태, 즉 보정하기 전의 상태가 나타나죠. 굉장히 어둡죠. 꽃도 잘 안 보이죠. 줄기 부분도 어둡죠. 자, 미리 보기를 다시 체크하면 이렇게 꽃도 밝게 보이죠. 줄기 부분도 다 보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미리 보기를 이용해서 보정 작업을 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책에는 지금 얼마나 하면 150이 아니고 192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너무 밝다 싶으면 숫자를 조금 높이시고 그 다음에 너무 어둡다 싶으면 숫자를 조금 줄이시면 이 보정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우리 책에 있는 대로 그대로 하기 위해서 192를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이게 바로 레벨스를 이용한 보정 작업이 된 겁니다. 자, 레벨스를 이용해서 보정 작업을 마친 파일은 이 파일을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저장할 때는 파일이라는 메뉴에 가시면 자, 여기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는 메뉴가 있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있는데 저장을 누르시면 앞에 이름에 그대로 덮어쓰기 하기 때문에 앞에 파일이 지워지고 여기 지금 보정 작업을 한 이 파일이 그 이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꼭 저장할 때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렀으면 이제 폴더를 여러분이 지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실습할 폴더를 하나 만드시는데, 선생님은 지금 D 드라이브에 자, 박기영 사용이라는 폴더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이 폴더 안에 실습이라는 폴더를 또 만들었거든요. 자, 실습 폴더 안에 들어가면 여기에다가 2020-0427 0427 그 다음에 90페이지 장미꽃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파일 이름을 주시고 다 됐으면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래 되면은 JPG 옵션이 지금 뜨게 되죠. 자, 이 옵션은 품질을 가지고 우리가 이 옵션을 결정하는데, 품질이 최고 좋은 게 10이에요. 그 다음 최고 낮은 게 0입니다. 그래서 0을 주면 품질은 떨어지는데 장점이 파일 용량이 작아집니다. 그 다음에 12를 줘볼까요? 지금 31.7kg 나오죠. 자, 12를 줘보겠습니다. 자, 12를 주면 이 이미지 품질은 굉장히 좋은데 용량이 86.9kg로 무려 3배가 커집니다. 그렇지만 용량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키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품질을 최고로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12로 주고서 확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보정 작업이 끝났고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자, 이것으로 90페이지 실습 1 레벨을 이용하여 장미꽃 사진 보정하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실습 2 곡선을 이용하여 찻잔 사진 보정하기 라는 작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커브스를 레벨스를 이용해서 사진을 보정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곡선을 이용해서 사진 보정하는 작업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보시면 이게 원본 이미지고, 요게 보정 작업을 한 후의 이미지입니다. 완성 이미지죠.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요 부분 한번 비교해보면 요게 조금 어두운데 여기는 조금 밝죠. 아주 뭐 표가 조금 나지만 그래 많이 나지 않지만 조금 납니다. 안에 내용물도 역시 요 부분은 조금 어두운데 요 부분은 조금 밝은 그런 이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요 화면을 좀 밝게 보정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커브스를 이용한 사진 보정하기인데, 직접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일을 불러와야 되겠죠. 그래서 파일 메뉴를 누르시고, 자, 그 다음에 열기 메뉴를 누르죠. 자, 그 다음에 저번에 여러분들이 사용했던 이미지 파일을 찾아야 됩니다. 이미지 파일은 선생님이 제공을 해줍니다. 자, 요 안에 들어가서 이미지 안에 가서 3단원에 자, 내려가면 찻잔 여기 있죠. 92-2 찻잔. 자, 이걸 불러옵니다. 자, 여기 조금 작으니까 확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마우스로 클릭하면 이미지가 확대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어느 정도 확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미지에다 보정을 하기 위해서 이미지 메뉴에 가면 여기에 조정. 자, 어드지스트먼트라고 그랬죠. 조정에 가면 여기에 곡선 하는 게 나옵니다. 곡선. 저번 시간에 레벨 했는데 이번에는 곡선, 커버라는 거 해죠. 자, 곡선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 모양으로 나옵니다. 자, 그럼 내가 여기에다가 얼마든지 요 직선되어 있는 이 부분에 직선 부분을 가져가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점이 생겨요. 이런 식으로. 이러면 내가 곡선을 이걸 만들 수 있어요.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또 요걸 요래 낮추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건 좀 올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이 준 값에 의해서 여기 있는 이미지가 밝기가 변화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미리 보기 한번 없애볼게요. 자, 요게 원본 이미지, 요게 커브를 준 이미지. 분명히 차이 나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밝기를 조정할 수 있죠. 혹시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커브스의 값을 없애고자 할 때는 자, 여기 가셔서 요 점을 다시 누르시고 밖으로 빼버리면 돼요. 이러면 없어집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거 누르시고 클릭하고 밖으로 빼죠. 자, 없어졌죠? 이러면 원래 이미지. 똑같죠? 지금 이미지가. 자,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우리 책에 있는 대로 여기서 요렇게 하나 잡으시고 50 정도로. 자, 그 다음에 위에서는 세 번째 여기죠. 자, 여기 보이는 요 부분에서 요걸 당겨서 요렇게 지금 두 부분에 가서 요래니까 요 정도로 당기면 되겠네요. 그죠? 자, 요 정도, 요런 정도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래하면은 여기 보이는 이미지가 조금 밝아졌죠? 다시 한번 볼까요? 어둡죠? 좀 밝죠? 자, 너무 밝다 싶으면 요 출력 이미지를 조금 낮추겠습니다. 요렇게, 요런 식으로. 자, 요렇게 낮추시면, 자, 미리 보기 하면 조금 그래도 잘 보이죠? 자, 요런 식으로 우리가 곡선을 이용해서 수치를 바꿔주시면 훌륭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좀 마음에 안 들면 좀 더 바꿔볼까요? 지금 요 부분에서 요 정도로 지금 우리 책에 돼 있네요. 또 이것도 너무 많이 갔네요. 조금 낮추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됐으면 내가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자, 이러면 이제 커버스를 이용해서 찻잔 사진을 보정을 했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 보정을 한 이미지를 저장을 해야 되겠죠? 자, 파일에 가서 앞 시간에 배운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저장할 위치를 다시 선택을 합니다. 자, 선생님은 쌤 폴더에 가서 자, 여기에다가 실습을 간다 그랬죠.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은 2020-0428 오늘 28일입니다. 다시 지금 이게 92페이지입니다. 92페이지. 그 다음에 이건 찻잔으로 하겠습니다. 찻잔으로 주시고 그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누르죠. 자, 이거 저장 옵션 나온다 그랬죠. 자, 이건 품질 최고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바로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저장이 됩니다. 자, 앞에 나와 있던 사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앞에 보정하기 전에 사진을 열어보겠습니다. 원본 이미지를. 자, 원본 이미지를 찾아서 자, 여기 가서 그 다음에 이미지 여기서 찻잔을 가져볼게요. 자, 여기 앞찻잔이거든요. 자, 요거하고 지금 이제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요렇게. 자, 요거는 줄일게요. 자, 요게 뭐냐면, 원본 이미지예요. 원래 원본 이미지. 그 다음 요게 바로 뭐냐면, 선생님이, 커버스를 이용해서 보정 작업한 이미지예요. 확실히 구분이 됩니까? 한번 잘 보세요. 자, 요거하고 요거. 여기가 조금 어둡고 이건 밝죠? 그래서 보정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상으로 실습 2 커버스를 이용하여 찻잔 사진 보정하기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